오늘 삼성전자 주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다 싶어서 좀 봤는데 결국은 이제 어제 메모리들 많이 떨어졌고 오늘도 우리나라 메모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떨어졌고 그리고 지금 장 끝나고 나서 보니까 미국 증시 나스닥 선물이 또 떨어져서 마이너스 한 0.8 정도 떨어져서 선물 기준으로는 24,000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23K대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보면은 나스닥이 지금 얼마나 떨어졌냐면요. 제가 보면은 한 달 동안 5% 떨어졌어요. 그리고 좀 고점에서 보면은 그래도 10% 가까이 떨어진 느낌이라서 조금 좀 좋진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 주가를 떨어뜨리게 만든 뉴스 하나가 있었는데 이 뉴스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구글의 터보컨트 기술 때문에 떨어졌다 이건데 이거가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메모리가 6분의 1밖에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 메모리가 6분의 1밖에 안 필요하면 어떻게 돼? 그럼 우리가 팔아야 되는 양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주가가 이제 좀 떨어졌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거 아니야. 그 메모리 양이 줄어도 어쨌든 이것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면서 대 AI 시대가 열려가지고 메모리 전체 총 사용량은 늘어날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의 악재를 물량의 호재로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을 얘기하지만 예전에 앞단에 있었던 그 업종의 트렌드들 있잖아요. 옛날에 뭐 폴리실리콘 때도 그렇고 배터리 때도 그렇고 전기차 때도 그렇고 보면은 결국은 그게 악재는 악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재냐 호재냐라고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악재라고 보고 있고 이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아마 이 자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터보컨트 기술 핵심이 세 가지인데 우선은 데이터 자체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R집, 압축을 하는 겁니다. 6분의 1로 압축을 해서 그렇게 되면은 처리 속도가 6배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용량을 6분의 1 줄였으니까 AI 처리 속도가 뭐 6배 정도, 8배 정도 이렇게 가속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메모리 사용량이 줄게 되니까 메모리가 적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는 계산 중간값을 저장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계산하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메모리로 얹어놓고 할 때마다 메모리를 얹어놓고 계산이었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얹어놨다 치고 계산해버리니까 메모리 사용량이 줄어들고 연산량이 더 증가하는 되는 거죠.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가동된다면은 훨씬 더 저비용으로 할 수 있으니까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훨씬 더 좋은 기술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또 뭐냐면은 문제를 더 압축된 형태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더 작은 수식으로 푸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예전에 그런 거 해봤잖아요. 깜지라고 해야 되나? 뭐 백과사전에서 뭐 5페이지 정도로 써놨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암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쪽지 정도로 이렇게 다 요약을 해가지고 기억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푸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메모리가 줄어드는 거다라는 거고 우리가 뭐 RGB라던가 뭐 이런 것들 압축하는 것들을 실제로 사례로 본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공포가 좀 올 수도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AI는 메모리를 많이 썼기 때문에 HBM에 대한 수요가 쇼티지가 났었던 거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찬물을 꼈는 저 뉴스가 나왔잖아요. 터보컨트 때문에 메모리를 덜 쓰게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악재가 되지 않았나 해서 삼성전자 주가도 좀 떨어졌죠. 얼마 떨어졌나 보니까 오늘 몇 프로 떨어졌더라? 한 4.7 정도 떨어졌고 SK하이닉스가 한 6% 넘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었어요. 주가가 오르면서 외국인들이 사주질 않았었습니다. 한 13만 원 부근부터 외국인들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셀로 갔죠. 비중이 굉장히 50% 넘게 있었는데 이제 쭉 계속 줄면서 보유량을 계속 줄이고 있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외국인이 파니까 결국 개인들이 많이 샀다는 얘기거든요. 개인들이 사면서 주가를 올려나갔는데 외국인들이 대체 왜 팔까? 그게 제 고민이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전쟁 난 지 한 달 됐는데 한 달 동안 주가는 올랐다 떨어졌다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했지만 외국인들은 거의 쉬지 않고 우리나라 코스피 주식을 계속 매도했습니다. 뭐 물론 메모리가 아닌 것들 영역들도 많이 매도를 했어요. 그런 점에서는 ETF 영향이던가 아니면 이란 전쟁 영향까지도 고려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SK 하이닉스 주식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비중을 한번 좀 늘렸다가 확 늘렸다가 또 계속 줄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였고 그때 고가가 110만 원 정도 찍었었는데 93만 원 정도니까 16% 정도 주가가 내려온 상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지금 끝나지가 않았어요. 근데 트럼프가 뭐 계속 전쟁이 끝난 것처럼 말하는, 우리 블러핑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뭐 휴전이다라고 하는데 뭐 저쪽은 아니다라 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 주장이 맞는 거야? 저 주장이 맞는 거야? 진실을 알 수가 없죠. 어쨌든 그러면 사람 심리에서는 정말 협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휴전 가능성이라는 거를 주식시장에서 반영하게 됩니다. 기대감이 생겼죠. 이 기대감은 진실일 필요는 없어요. 이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공포를 먹고 떨어지던 게 반등을 치고 올라가게 됐고, 진실 공방전이 벌어지면서 이 기대감과 불안감 때문에 중간값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정체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증시가 크게 무너지는 걸 좀 막았다라는 생각이 됐고요. 어쨌든 이렇게 기술 변화 하나하나인데, 이 뉴스가 뭐 당장 나온 오늘 갑자기 깜짝 뉴스도 아니고 옛날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라고 했는데 또 이런 게 나오면서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쪽에 좀 악재가 있었던 거고, 이게 어쨌든 AI 시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결국은 이제 맨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좀 돈을 버는데 힘들어 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손익분기점을 빠르게 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기업은 돈을 벌 거고 어떤 기업은 조금 불리하게 나오는 상황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아직 지금 뭐 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용화가 되는 때까지 시점이 있을 거고, 상용화 되기 전까지는 요 정도의 한번 충격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주가가 막 바로 내려갈 정도의 그런 것들은 아니다. 그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라는 뉴스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딥시크 나왔을 때 처음에 주가가 떨어졌었다가 시간 지나고 나니까 딥시크 아이 뭐 이랬네 라고 하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거는 좀 아직 요 정도 낙폭까지는 이해했지만 이게 막 무조건 셀을 해야 되는 매도 신호야, 이렇게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거의 전 종목에 걸쳐서 팔고 있고 단타 쪽 치는 쪽들만 사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란 전쟁의 여파를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미국 전문가들 많이 이제 쓰는 글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한국에 대한 관심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심이 조금 나오다가 최근에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은, 이제 원유 때문에 공급이 막히게 되면은 아시아 쪽에 침형타가 올 거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장기화 됐을 때 공급이 부족해서 산업에 좀 마비가 오는 것들이 있을 거야 라는 우려의 글들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장기화 될 리가 없다라고 우선 시장에서 생각을 했었는지 그렇게 반영하지 않았었는데, 한 달 정도 되고 나니까 이제 서서히 재고가 바닥나는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들을 좀 대비해서 리스크 관리 차원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들도 존재했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코스피에서 많이 올랐던 것들, 코스피 자체도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를 팔아가지고 현금화해서 다른 것들에 대한 적자분을 좀 메웠던 것들은 아닌가. 뭐 레버리지를 끼는 쪽들은 당연히 더 그랬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세일이 나왔던 건 아닌가,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뉴스가 지금 우호적이지 않아요. 우호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었다. 그런데 개인들은 계속 사고 있었다. 그래서 증시가 이란 전쟁이라던가 이런 악재들에 불구하고 코스피가 그래도 꽤 5,500까지 있었던 상황이었었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뉴스로는 알 수가 없는데 전반적으로 점점 장기화 돼가는 것들 보이고, 그러면 뭐 협상이 정말 성공하게 될 거냐? 저는 협상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 보거든요. 이 세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지가 않아요.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힘이 완전히 한쪽으로 우위를 점해서 한쪽에 대한 거의 항복에 대한 서명, 예전에 뭐 그 승전국이 패전국한테 거의 항복 문서 받듯이 그 정도까지 가는 게 아닌 이상은 서로 윈윈하는 휴전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계속 계속 좀 진통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나오고 있고, 이번에 지금 그 선 뺏는 거 가지고도 지상군 투입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한 8,000명 정도의 미군 병력이 상륙을 하게 될 건데, 거기가 원유 시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란에. 이란도 그걸 알기 때문에 방어 시설을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는 공중전과 다르게 지상전이기 때문에 피해가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쪽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지금 분위기가 뭔가 좀 쎄하게 가는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리스크 해지를 좀 해가면서 해라. 예를 들어서 무조건 뭐 그냥 반도체 AI 다 파세요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AI랑 반도체를 한 60% 들고 있으면 그 상응하는 반대쪽 AI와 연동하지 않는 업종 내 별개로 움직이는 업종 내 또는 이란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의 주식을 조금 매수를 해둠으로 인해서 만약에 대한 보험 효과도 누리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10% 손실 봤을 때 여기서 한 5% 정도만 이득이 나도 결국 나는 최종 포트폴리오에서 5%밖에 손실을 안 본 겁니다. 그럼 남보다 상처가 덜 하잖아요. 이런 전략들을 써나가는 게 지금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은 채권이 안전자산으로서는 매력이 좀 덜해지지 않았는가. 다른 안전자산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것들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두서없이 했지만 지금 급한 내용들이라서 먼저 찍었고요. 여러분들도 자세한 내용들 또 나오면은 계속 영상 올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